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모범 음식점까지 했고요. 자, 오늘날에는, 또, 자, 아까 다 얘기했던 겁니다. 건물의 구조 환경, 주방, 자, 시설, 주방 시설은, 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객실 넓어야 된다. 정하죠. 자, 에어타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모범 음식점들은 자, 개인 위생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바른 태도 자, 이런 부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냉장고, 냉장 시설, 자, 바닥과 벽, 자, 이런 부분들, 선입선출, 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자, 제공되는 반찬과 가격 표시, 자, 칼라로 손님들에게 보기 쉬운 장소에, 자,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메뉴 음식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거는 밑반찬 선택제, 주문 식단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회용 컵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다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식당, 외래 관광객 전문식당, 요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식당을 지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맛깔스러운 경기 어떤 서울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 자 이런 부분 자 사업자 등록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업 허가나 아니면 신고증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등록 신청서 그리고 신분증, 도면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오픈을 하면 가게를 하면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봐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년 동안에, 작년에 1년 동안에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이 4,7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간이가세자로 신고할 때, 세무신고할 때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4,800만 원. 자, 그러면 4,800만 원 같으면 어때요? 월에 얼마입니까? 자, 월에 1,000만 원 팔면 1,000만 원 팔면 안 돼. 300만 원 팔면 3천만 원. 자, 매출이 한 3, 4, 12, 400만 원 하면 4천. 월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이익 보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400만 원이 안 되면 4,800이 안 되잖아요. 월 400만 원 이하로 판매되는 것은 간이가세자로 세금 요율이 틀립니다. 아주 저렴하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이가세 적용기간. 간이가세를 신청할 때는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1%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 4,800 벌었으면 4,700 벌었다. 그러면 1%만 세금을 낸다는 거 아시겠죠? 자, 10%면 480만 원이잖아요. 47만 원만 세금을 낸다는 거. 자, 그러면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얼마 낸다? 500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 거. 그래서
이왕 돈을 벌려면 좀 많이 벌든지 아니면 4,800만 원 이하로 낼 수 있도록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5천만 원 같으면 자,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낸다? 자, 1년에 두 번 낸다. 왜? 500만 원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500만 원 내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낸다?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500만 원이니까 250, 250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미가세자는 1년에 1%밖에 안 되니까 얼마? 4,700 벌었으니까 47만 원만 내다 보니까 1년에 1회만 내는 자, 그러한 세법 체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들. 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되는 거는 자, 사업자 명의의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신고한 게 이제 초과하면 이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이제 4,7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7월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이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1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은 과세다. 그러면 올해는 과세, 작년에 4,700이다. 그럼 올해 뭐가 돼요? 과세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올해 7월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이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 과세자. 그럼 몇 프로 낸다? 세금을 10%나 내야 된다. 그전에는 얼마? 그전에는 1% 낸다.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허가사항에서 건강진단. 자,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또 그 건강을 이제 믿다 보니까 이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그렇게 보건증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자, 영업을 불가한 질병이 있습니다. 결핵이나 피부병, 화농성. 화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한 환자들 있잖아요.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피부병.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음식에 튄다든지 하면 손에 묻어가지고 자, 그러면 포도당 구균이 발생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각종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군 전염 같은 경우에는 뭐 콜레라라든지 아니면 설사병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보건증이 있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다. 허가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풍속영업법이나 아니면 미성년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밤늦게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 15세 미만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1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들을 취업을 시키면 안 되죠. 그죠? 자, 아동이다 보니까 자,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이나 건축법, 자, 이런 각종 주류 판매법 같은 경우에 허가된 이제 주류 통장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술만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술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만 받아야 되고 세금이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가정용 술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업소용 그것만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자, 그러한 규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검열. 자, 지하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공급 같은 경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하 같은 데는 공기가 환풍이 안 된다 보니까 가스가 한 뭐 7, 8% 정도만 들어가가지고 안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 소방서에 이제 소방 방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영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방화 시설 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 자, 요즘 같은 경우에 보통 연간 2,400만 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자 카드를 거의 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카드 매출 발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때 뭐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그 다음에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면 수수료가 있는데 뭐 담배 같은 경우 담배 인상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는데 또 카드 수수료까지 떼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과거에 문제가 있을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혜택 준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게 그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매출 자체가 또 100%다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 또 뭐 성실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는 문제가 되지만 어떤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구매를 하더라도 구매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자, 예를 들자면 사장님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핸드폰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회사 업무용처럼 가게에 있는 통장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활용도 그렇게 비용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각종 차량 같은 경우 이용도 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뭐 수산물 이용하기 위한 트럭 구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트럭 같은 거 한 대 사면 또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세금 혜택이라든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뭐다 절세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유류비나 이런 교통비가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뭐 탈세가 아니라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 힘이 뭐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게 되면 책임이 들어가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뭘 하냐면은 자기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운영을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운영?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이제 회의 끝나고 이제 우리 쪽을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이제 각종 책자 홍보 이런 것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양하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다는 거. 자, 마지막 간판 허가.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막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고 뭐 현수막 만든 데는 한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된 장소에
부착을 하는데 보통 한 10,000원, 부가세 1,000원 해서 11,000원의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여기 11,000원, 여기 11,000원, 11,000원 하나씩 갈 때마다 기간은 일주일 간격. 자,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 지점을 찾아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건물, 그 다음에 기타, 뭐 과대금지, 허위 표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음식, 이제 메뉴에 뭐 이걸 먹으면 이런 뭐 힘이 솟고 뭐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미용에 탁월하고 막 이런 좀 그런 허위 광고, 그런 광고성 있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은 주의하면서 오늘 외식사업 인허가 관리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